과연 피부치라는 이름 아래 모든 희생은 정당화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사랑이 타이밍이라면 늘 엇갈리기만 했던 어긋난 고백과 애써 외면했던 간절한 진심은 결국 비극으로 끝이 나는 걸까요? 우리네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아내는 드라마 화려한 날들. 이번 화는 가장 믿었던 사람의 검은 속내와 가장 가까웠던 이들의 서늘한 절규를 동시에 그려내며 시청자 여러분의 가슴을 또다시 먹먹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야기는 이지혁과 지은호가 마주한 대화, 바로 믿음의 시험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은호는 자신이 찾은 친어머니 고성희가 사실은 자신의 생모임을 알게 되었고, 최근 그녀의 부탁으로 간이식 적합 검사까지 받았는데요. 이지혁은 간이식이라는 사실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에게 고성희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그저 우연의 연속으로만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칼처럼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 간이식 적합 검사 받았다며? 그게 필요해서 널 찾았을 수도 있잖아. 이지혁의 이 말은 은호의 가슴을 마치 유리 조각처럼 긁어내는 듯 했습니다. 은호는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사람을 향한 선배의 의심에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반문했는데요. 지금 내 친어머니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의심이 아니라 자신이 간절하게 다시 찾은 생모를 향한 의심이었기에 더 아팠던 것이죠. 이지혁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냉철한 이성을 발휘하며 논리를 펼쳤습니다. 은호가 주장하는 우연한 만남조차 내 뒤를 밟았다면 만들어질 수 있는 우연이지 라고 일축했습니다. 지혁은 지은호의 해맑은 긍정과 쉽게 사람을 믿는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은호는 이지혁을 세상에서 제일 정의롭고 올곧은 사람이라고 믿고 짝사랑했으나 결국 지혁이 계약 결혼을 선택하며 자신의 믿음을 배신했던 경험을 상기시켰습니다. 너 사람 잘 믿잖아. 너 나도 믿었잖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올곧은 사람인 줄 알고 좋아했잖아. 근데 내가 그런 놈이었어? 아니었지. 그러니까 의심해보라고. 난 간이식이라는 게 너무 마음에 걸린다. 이지혁의 이 말은 비록 진심에서 우러나온 가장 이지혁다운 방식의 걱정이었으나 은호에게는 과거의 상처를 다시 후벼 파는 냉소처럼 들렸습니다. 은호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자존심의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결국 분노를 터뜨리며 지혁의 팔을 뿌리쳤는데요. 그래, 선배가 그런 계산적인 사람이니까 그런 의심을 하는 거죠. 내가 믿고 좋아해왔던 사람이에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 외침은 단순히 고성희를 옹호하는 것을 넘어 선배는 여전히 나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고 계산하고 있다는 절망적인 선언과 같았습니다. 은호는 지혁을 믿고 좋아했던 지난 시간을 후회하는 듯 한숨을 내쉬며 어이가 없어서라고 중얼거린 뒤 자리를 박차고 떠났습니다. 이지혁은 홀로 남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사라지는 은호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진심이 곡해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신뢰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말았던 겁니다. 지은호와 이지혁의 갈등이 격화되는 한편 또 다른 얽힌 관계의 중심에 서 있던 박성재와 이수빈에게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박성재를 향한 마음을 쉽게 접을 수 없었던 이수빈은 3번의 데이트라는 조건을 내걸었고, 이날은 그들의 마지막 데이트인 캠핑이었습니다. 이수빈은 평소처럼 밝고 애교 많은 모습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늘 밤 박성재의 대답을 들어야 한다는 초조함과 간절함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즐거운 바비큐 시간도 잠시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비를 피해 급히 짐을 정리하고 귀가하려던 두 사람은 결국 산사태로 길이 막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안내원은 이 길이 유일한 통로라 날이 밝아야 정리가 된다고 말했고 결국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캠핑카 안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박성재는 지혁이에게 들키면 큰일 난다는 부담감과 함께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만큼 책임감이 강한 본부장으로서의 현실을 걱정했습니다. 그는 기름이 얼마 없어 히터를 켤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수빈에게 솔직히 말했는데요. 이수빈은 자신이 미안하다며 걱정하는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 박성재는 추위 않다라며 겉옷까지 벗어 수빈에게 덮어주는 따뜻한 배려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빈은 박성재가 차가운 밖에서 잠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공간 충분하다며 박성재의 팔을 잡아당겨 차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 짧은 스킨십은 이수빈의 심장을 터질 듯이 뛰게 만들었지만 박성재는 여전히 이성적인 선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잠이 든 후 인간의 무의식은 이성을 잠시 내려놓게 했습니다. 추위를 느낀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댔고 박성재는 잠결에 뒤돌아 누우며 이수빈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수빈은 박성재의 품속에서 극도의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과 함께 그녀의 볼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따뜻함은 비가 그치자마자 차디찬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잠에서 깬 박성재는 눈을 마주친 순간 당황한 듯 황급히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길이 정리되었다는 소식에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박성재에게 이수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이 우리 데이트 세 번째다. 그래서 오빠 답은 뭐냐? 박성재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복잡한 집안 문제를 우려했던 터라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뭐긴 뭐냐? 당연히 아니다. 달라질 건 없다고 말하지 않았냐? 이 짧고 간결한 문장은 이수빈의 마음에 깊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그는 그래도 그동안 재밌었다는 무책임한 말까지 덧붙여 이수빈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었는데요. 수빈은 죽어도 오빠랑 외박했다는 말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쏘아붙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절망적인 다짐이 피어났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잊어주겠다. 오빠가 그 정도면 나도 더 이상 치대는 사람은 안 되겠다.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동생 이상은 될 수 없다는 서늘한 거절을 당한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편 박성재 역시 사무실로 돌아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은호와 이지혁 그리고 이수빈 사이에서 길을 잃은 그의 괴로운 심정은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지혁의 날카로운 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은호는 친어머니 고성이를 향한 본능적인 믿음을 버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고성이는 은호에게 너는 아무 의미도 없는데 검사라도 받아줘서 너무 고맙다. 이 시점에 의지라도 되라고 널 만났나 봐라는 문자를 보내 은호의 죄책감과 동정심을 자극했고 이 문자는 이지혁의 의심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부적처럼 작용했습니다. 은호는 어머니는 검사 결과에 신경도 안 쓴다고 믿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의 우려는 결국 현실이었습니다. 지은호의 생각과 달리 고성이의 속내는 시커먼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아들 한우진에게 간을 이식시키기 위해 친딸인 지은호를 찾아낸 것이었죠. 그녀는 지은호가 간이식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의사의 통보에 운이 좋았다며 끔찍하리만큼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아들 한우진에게는 수술 앞두고 감기 걸리면 안 되니 입원 준비하고 있어라라고 신신당부하며 지은호에게 단 이틀의 시간만 주겠다고 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은호가 간이식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가져왔습니다. 친구는 키워준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녀를 말렸고 은호 역시 키워준 엄마를 위해 간이식 생각을 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마음이 안쓰러워서 검사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근데 오빠라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니 흔들린다라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고성이는 딸의 망설임을 지켜보며 하루하루를 기다렸지만 결국 묵묵부답이 이어지자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은 바로 동정심을 유발하는 뻔뻔한 눈물 연극이었습니다. 지은호가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고성이는 일부러 술을 마시고 머리를 헝클어진 피폐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는 지은호의 집 주변에서 그녀를 기다렸다가 귀가하는 딸 앞에 나타나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눈물은 자수성가한 사업가와 결혼했지만 남편의 죽음으로 고생하고 결국 돈 많은 박진석과 재혼하여 신분 상승한 그녀의 권력에 대한 욕심을 숨기기 위한 소름 끼치는 가면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유라야, 난 너한테 간이식 해달라고 말 못해라고 울먹였습니다. 마치 이식 강요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선한 어머니의 모습을 연기하면서도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아들한테 죽으라고 할 수도 없어. 왜 넌 적합한 거지? 왜 하필 이럴 때 우리가 만났을까? 그래도 내가 오빠 살리고 우리 세 식구 못 살았던 세월만큼 같이 살아보자. 내가 다 버리고 나올게. 나랑 살자, 은호야. 이 말은 지은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내가 아니면 오빠가 죽는다는 생명의 무게와 내가 다 버리고 너랑 살겠다는 가족의 달콤한 속삭임이 은호의 마음을 폭풍처럼 뒤흔들었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검은 계략 앞에서 안쓰러움과 죄책감 사이에서 흔들리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처음으로 고성이를 향한 어머니라는 호칭이 흘러나왔죠. 하지만 이내 그녀는 현실의 무게를 생각하며 고성이를 만류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절대 안 돼요. 친어머니 찾은 거 알면 우리 엄마 정말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가족들도 죄가 없잖아요. 지은호는 오직 정순이와 고성이의 가족을 걱정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이렇게 된 것일 뿐이라며 누구에게도 죄를 묻지 않으려는 착한 마음씨가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제가 간이식 할게요. 제가 오빠 살려줄게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은호의 이 한마디는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고성이의 흑심에 완벽한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고성이의 치밀한 연기에 속아 가장 소중한 자신의 일부를 내어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지은호의 결심은 그녀 주변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회사 대표가 된 이지혁은 지은호가 한 달 휴가를 신청하자마자 그녀의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그는 지은호의 간이식 결정을 막으려 했지만 지은호는 단호하게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다라며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선후배를 넘어 생사를 건 문제로 충돌하게 된 것이죠. 이지혁은 이 모든 것이 수상했습니다. 그는 지은호에게
고성희의 접근이 계획적이었음을 강하게 의심할 만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어. 봄에 의뢰받았잖아. 그동안 그분은 너랑 친밀감을 쌓았고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 공사 시작도 못했잖아. 고성희의 아트스페이스가 공사가 끝나야 할 시기인데 시작조차 못했어. 이 지역은 냉철한 건축가답게 고성희가 지은호에게 접근하기 위해 꾸몄던 아트스페이스 인테리어 프로젝트 자체가 허술한 거짓이었음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미 감정에 휩싸인 지은호는 이게 무슨 퍼즐 게임이냐며 짜증을 냈고 이 지역의 진심 어린 경고를 외면하려 했습니다. 이 지역의 마음은 초조함과 안타까움으로 숫덩이처럼 타들어갔지만 지은호는 끝내 그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를 짝사랑하던 이 지역의 절친 박성재 또한 그녀를 걱정했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했지만 박성재 역시 이 선택에 대해 신중하라는 경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지은호가 위험에 빠진 것을 알면서도 절친인 이 지역의 일에 깊숙이 개입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또 한 번 괴로움의 짐을 짊어졌습니다. 가장 격렬한 감정을 폭발시킨 것은 양어머니 정순이었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던 정순이는 딸 지은호의 간이식 공지 서류를 발견하고 심장이 쪼그라드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지은호가 자신에게 친엄마를 만난 사실과 간이식 결정을 모두 숨긴 것에 정순이는 배신감과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부자 생모 만나니 난 아무것도 아니냐? 친엄마 만난 것도 숨기고 간이식도 몰래 해주고 날 엄마로 생각하면 이럴 순 없는 것. 그녀의 울분은 단순히 서운함을 넘어 25년간 키운 딸을 빼앗긴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정순이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고성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고성희의 머리채를 잡으며 분노의 절규를 쏟아냈습니다. 너 간 때문에 왔지? 내 딸을 건드려? 우리 은호간 뺏으려 왔냐? 은호는 속였을지 몰라도 난 못 속여. 다시 나타난 거 간 때문이잖아. 내가 안 이상 꿈도 꾸지 마. 절대 내 딸 못 건드려. 내 딸은 내가 더 잘 알고 내가 지킬 거야. 은호 상처받기 전에 조용히 꺼져. 이 천하의 괴물아. 그러나 고성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순이를 향해 잔혹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나 그의 친엄마야. 지금 내가 은호하고 어떤지 당신 알아? 남편한테 얹혀 살던 무능한 엄마였잖아. 그리고 당신은 당신 아들이 간이식 필요해도 은호한테 간 주지 말라고 할 거야? 어떤 엄마가 그래? 나 절대로 내 아들 안 죽여. 살아있는 은호배도 가를 수 있어. 고성희의 이 말은 정순이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잔인한 협박이었습니다. 친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고성희의 비정한 욕망은 지은호를 지키려는 모든 이들의 노력을 마치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순이의 절규와 이 지역의 논리적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지은호는 오직 고성희의 눈물에 포획되어 간이식을 강행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정순이에게 간이식이 필요한 사람이 오빠라잖아. 내가 안 해주면 죽는다는데 라며 양어머니를 회유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이 보육원에 버려졌을 때 이름도 아무것도 없이 버려져 친양자 입양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가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했던 거짓말을 믿었기에 주변의 모든 의심을 무시하고 고성희를 존경하는 마음까지 가졌던 것이죠. 하지만 운명의 여신은 그녀에게 작은 진실의 실마리를 던져주었습니다. 지은호는 문득 과거 고성희와 우연히 만났던 공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문에 걸린 자물쇠가 바뀐 것을 발견합니다. 단순한 공사 현장의 변화가 아님을 직감한 지은호는
곧바로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그곳은 6개월 단기 임대를 했던 곳이에요. 지금은 2년 계약으로 다른 사람이 계약했어요. 이 말은 지은호의 머리에 강력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성이가 지은호에게 아트스페이스 인테리어라는 명목으로 접근했던 모든 과정이 단기 계약으로 위장된 기획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과거 고성이가 자신을 수상하리만큼 잘 알고 있었던 것, 그리고 모든 상황이 묘하게 앞뒤가 딱 맞아떨어지는 기시감.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오직 간이식이라는 목표를 위해 고성이가 치밀하게 짜놓은 연극이었음을 지은호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친모에 대한 애정과 믿음은 차디찬 배신의 칼날로 변해 그녀의 가슴을 깊게 베어낸 순간이었습니다. 고성이의 잔혹한 계략을 눈치챈 지은호에게 앞으로 어떤 폭풍이 몰아칠까요? 지은호는 친모의 배신이라는 거대한 상처 속에서 예정된 간이식을 멈추고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은호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지혁과 정순이의 외로운 싸움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고성이의 욕망은 과연 그녀의 아들 한우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비극의 씨앗이 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더욱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드라마 화려한 날들의 다음 회차에서는 또 어떤 운명의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세요.